안녕하세요. 문혁입니다. 네. 오늘은 수어 습관이 아니고 수학 기초가 아니고 지금 이제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 또 수화를 공부하고 있는 이제 수험생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익히 다 경험을 하거나 들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접하고 짚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또 하냐 그러실 수 있지만 혹시 또 처음으로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수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수화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TV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또 제가 수화 통역사이기 때문에 수화를 하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또 수화를 가르치다 보니까 수화를 못했지만 이제는 수화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가 수화를 가르치고 수화를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화 통역사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난 선배로서 우리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졌어요. 뭐냐면 저도 선배님들한테 계속 들었던 내용들인데요. 수화 자격증을 따고 나서가 문제라는 거죠. 수화 통역사 자격증 해서 땄는데 그 다음에 길에 대해서 가르쳐주거나 도움을 주는 선배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또 혹은 참 다행인 수화 통역사시고요. 만약에 나 혼자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을 하고 자격증도 땄는데 앞으로 나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수화 통역사 자격증을 딴 후부터 우리가 공부를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수화 통역사는 공부해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수화 통역사는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수화 통역사 공부해야 돼. 뭐 공부하실 건데요?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뭐 싹 다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화를 공부하실 겁니까? 아니면 뭘 공부하실 건데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화 통역사 자격증 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선은 제가 만나서 수화를 가르치고 교육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제 학생들이라도 그 나이가 저보다 많을 때가 많죠. 학생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기는 자격증 따면 다 똑같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격려의 차원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격증 따면 끝입니다 가 아닌 거죠. 운전면허를 오늘 땄는데 오늘 운전을 시작한 사람이랑 운전면허 따서 20년 동안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 택시 운전사 분이랑 같을까요? 다르겠죠.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우선은 이제 자격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죠. 평등하고 그리고 동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입장은 맞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제 시작한 지 5년 안으로 되셨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수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농아인이랑 함께 사는 거 아니면 수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화를 공부하셔야 될까요? 수화를 공부할 때 가장 큰 산은 뭐냐면 관용수화라고 불리는 우리 농식수화입니다. 농식수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화 단어의 용례입니다. 우리가 농식수화라는 큰 산이 있어요. 이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수화 통역사 시험으로 훌쩍 넘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화 통역사 시험은 이제 이 입문 단계에 다다른 거고,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문이 탁 열려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따면 운전을 딱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고,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가는 거죠. 주행을 하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농식수화라는 산을 올라가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게 언제 끝납니까? 수화가 언어잖아요. 언어가 언제 끝납니까?는 없고요. 언어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식수화 혹은 단어들 있잖아요. 단어의 용례들. 네.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가. 네. 예를 들면 사용하다라는 수화가 있고 응용하다라는 수화가 있는데, 이 수화는 언제 쓰고 이 수화는 언제 쓰는가. 또 비슷한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한 용례들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기계적인 단어들을 습득하고 사용하면 끝, 이게 아니라 사실은 농아인들을 어떻게 하면 농아인들이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더 빠르게 농아인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한 수화를 보고 농아인들이 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화가 내가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단어를 듣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 수화를 듣고 수화를 한 거를 농아인들이 보고 이 정도로,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 100%는 어렵겠죠. 모든 농아인들한테 100%는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래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이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5년치를 하시라 10년치를 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차근히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혹은 현직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농아인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해결이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농아인을 만나는 건 현장이고 실전이고, 실전은 우리에게 경험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학적으로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했는데 안 통했어. 그럼 내일은 고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은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기 위해서 적어놓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환경이 됐을 때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통역을 똑같이 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공부라는 거거든요. 이게 농식수화가 될 때도 있고요, 혹은 이게 지금 단어의 용례처럼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법이라는 문장을 도치하고 치환하고 어떤 건 반복해주고 이런 식으로,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의 아버지는 대통령입니다. 이 문장을 갖다가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누구, 무엇, 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무엇을 넣어줘서 농아인들로 하여금 더 흡수력, 읽는 연도 그리고 눈이 더 커지게 만드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수화 곳곳에다가 넣어줘야 되는데요. 너무 많이 넣으면 피곤해요. 너무 적게 넣으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맛깔나게 수화 통역을 해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가 스스로 키워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마임입니다. 표현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오늘도 누가 물어보셨는데, 바닷물은 채울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채울 수 없다, 이런 속담이 난다면, 바닷물을 채울 수 있어도 이렇게 쓸 거냐, 아니면 저라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바닷물을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수화가 들어갔지만 이런 마임들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농아인들이 실제로 쓰는 걸 보고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렇게 쓰는구나 하고서 배워서 내가 똑같이 쓰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수화통역사 선생님들 수화를 보면서 배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배가 이렇게 앞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수화통역사 선생님은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옆으로만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항구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수화를 배우는, 우리가 수화에 갇혀서 표현을 하는구나. 농아인들처럼, 혹은 정말 자유로운 농아인들처럼, 네이티브 농아인들처럼 막 이렇게 써도 저게 수화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한계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갖춘 것, 여기서 갇혀 있는 것.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부입니다. 수화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농아인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 농아인식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가서 표현을 해결하시고 모르는 문장들을 써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농식수화라고 얘기하는 관용적인 표현들 그 관용적인 표현들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에서 말하는 영어로 말하면 뭐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I'm as sick a dog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게 뭐냐면 문장으로 하면 나는 강아지처럼 아프다, 난 개처럼 아프다 뭐 이런 단어인데 이걸 갖다가 직역해서 한국어로 나는 개처럼 아픕니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난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어로 말하면 이런 거죠. 너 병든 닭이니?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왜 골골거려?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가 이렇게 사용은 되는데 이걸 갖다가 수어로 바꾸시려면요. 골? 뭐 뇌? 막 이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병든 닭처럼 아파. 그러면 농아인들이 병든 닭 이렇게 이해하실까요? 농아인들한테는 나 너무너무 아팠어 어저께. 그러면 몸이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고 어디가 아픈지 배가 아팠어, 뭐 머리가 아팠어, 뭐 몸이 아팠어, 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수화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몸이 성한 데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한국어 단어를 그대로 수어로 가져오려면 농문화적인 요소들을 넣어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수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 선생님들 몸이 성한 데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선생님들 몸이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수화 표현에 맞는 문장을 도치하고 섞고 또 그것들이 농아인 문화와 이게 접목이 되는가? 농문화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농문화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농문화를 공부해서 수화를 쓰는 거죠. 수어를 쓰는 거죠. 농아인식의 언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콩글리시로 영어를 구사했다면 이제는 콩수화처럼 콩글리시로 수화를 했다면 이제는 농인식으로 수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꾸준히 들으셔야 되는데 그거 언제 끝납니까? 뭐 농식수화반 혹은 농식수화 끝냈으니까 이제 다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뭐 용례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하나 외우면 하나 써보고 단어를 하나 외우면 또 써보고 하나 외우면 또 써보고 많이들 이제 잘 못하시는 것들 중에 이런 거죠. 절대라는 수화인데 이게 절대 결코라는 수화인데 절대 결코로 끝이 아니라 결코 뭐뭐하지 않다라는 영어 같은 수화예요. 그러니까 never라는 수화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never라는 단어에는 부정 단어를 not을 넣지 않죠. 부정어를 넣을 때 그냥 never 끝이죠. 그러면 이런 거죠. 나는 아이를 절대로 낳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끝인데 이런 거죠. 나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않겠어. 이 안타라가 들어가면 이상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그냥 단어로 배우잖아요. 혹은 나는 그냥 쓰잖아요. 농아인들 피드백 없이. 농아인들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맞아서 끄떡거리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지만 그냥 끄떡끄떡 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내 스스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가 아니냐는 거죠. 보통은 못 잡아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수어를 내가 아는 범위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부를 하셔야죠. 주변에 가까운 수화통역사 선생님들이나 농아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 부분에서 수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많이 배우시는 수화 공부 작업을 첫 번째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수화 교수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선행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수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를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어떤 교수법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수화교실을 운영한다 뭐 그런 것도 하지만 뭐 그런 거 우선 말고 주변에 몇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수화를 어떻게 가르칠까 뭐 야 이거 수화 어떻게 해 하고 누가 주변에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면 야 이게 수화는요 이렇게 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화는 왜 이러냐면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수화가 어렵다는 인식이 되게 팽배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수화 어려워. 나는 나이가 있어서 수화를 못해. 근데 수화가 언어이기 때문에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영어를 공부하지 않아. 그래도 미국에 가서 이민하시면은 영어는 잘 안 늘지만 결국엔 영어를 생활 영어는 하시잖아요. 우리 생활 영어라는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생활 수화라고 쓰면 어떨까요? 이분들이 다 수화 통역사가 될 건 아니지만 생활 수화를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인식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인식을 누가 바꾸냐? 농아인의 언어니까 농아인한테 맡겨. 아니면 강사가 있을까? 수화 강사한테 맡겨. 뭐 더 잘하시기는 하죠. 근데 수화 통역사 된 우리가 기본적으로 혹은 수화를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농인 문화나 수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교수법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농아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수화에 대해서 재밌게 설명해주고 수화가 쉽다라는 인식으로 바꾸어 주셔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농아인들이 조금 더 살기 편해지는 그러한 문화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길을 가다가 경찰이 수화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화파.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수화파.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수화 많이 보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수화를 파. 뭐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수화를 파. 어디 뭐 절을 갔는데 스님이 수화를 파. 이런 식으로 통역사는 통역사 전문 분야에서는 필요하지만 생활 수화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영어 못해도 혹은 제가 독일어도 못하지만 구텐탁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지만 하이 뭐 그냥 이 정도 대충 할 수 있는 그리고 뭐 그다음부터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단어 하나 내가 이 사람 외국인이구나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장애인이 아니라 농아인들이 수화라는 언어를 가진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해질 수 있도록 수화 언어 쉬워. 하지만 전문 분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냥 약간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인식 개선을 위한 부분에서라도 수화 교수법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화를 교수법 하니까 거창하지만 수화를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재밌게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이해가 쏙쏙 될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나름의 노하우로 혹은 여러분들 나름의 어떤 기술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 있으면 저한테도 주세요. 그래서 함께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인식 개선의 가장 큰 영역이 수화 교수법에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화를 제일 잘 가르쳐 이게 아니라 농아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수화 교수법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수화 통역사시라면 이제 5년이 넘고 10년 되신 수화 통역사라면 저 같으면 전문 용어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 욕심이 나는 거죠. 제가 수화 통역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 상황들 속에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전문 용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화 통역사로 내가 불려서 갔는데 교육 통역을 하는 거예요. 교수 통역을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내가 수화 통역사로서 갔는데 마케팅 강의를 막 하는데 수화 통역을 해야 돼. 하나도 몰라. 갔는데 무슨 디자인에 관해서 뭐 색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A5, A 뭐 B 뭐 저거 하는데 나 하나도 몰라. 그래서 다 지워를 썼어요. 근데 알아듣긴 하시더라고요. 앉아있는 농아인들이 워낙 전문 분야에 계시니까. 근데 좀 더 공부를 하고 가시죠. 조금 더 준비를 하고 가시죠. 수화 통역사라면 당연히 준비를 하고 가시겠지만 이제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유튜브 같은 거 검색하거나 네이버 검색하면 이제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떠요. 전문 분야의 지식들. 그래서 뭐 요리에 관한 거, 뭐 마케팅에 관한 거, 컴퓨터에 관한 거, 혹은 뭐 경제 경영에 관련한 거, 혹은 뭐 세금에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수많이 뜨는데 준비를 좀 하시죠. 내가 관심 있는 부분, 혹은 내가 잘했던 부분, 혹은 오늘 요청이 들어와서 내일 나가야 된다면 오늘 공부를 하셔야죠. 바빠서 못했어요. 바빠서 못했어도 내일 만날 농아인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될 건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교 통역을 준비한다. 그럼 그 전날 막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내일 법원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날 법원 무슨 내용이에요? 간단하게라도 물어봐서 어떤 단어라도 하나 걸려서 그걸 갖다 막 찾는 거죠. 예전에 제가 법원 통역을 한 적이 있는데 법원에 오래 그냥 무조건 농아인들은 물어보면 농아인들이
하면서 막 찾아서 귀찮지만 사진 찍어 보내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공탁금이 뭐야? 무슨 말인지 한번 찾아봐야죠. 아, 예,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 단어가 설령 안 나올지라도 여러분들한테 지식이 되셨을걸요. 예. 제가 예전에 방송국에서도 좀 있었는데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막 주식 막 보합 막 주식이 막 뭐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났었을 때요. 딱 갔는데 첫째 주에 통역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뉴스가 막 진행이 되는데 이번 증시가 뭐 폭락을 했는데 뭐 사이드카가 발령되고 보합세에 이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그날 바로 끝나자마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무실에서 찾아봤어요. 모르는 단어들 다 찾아봤어요. 화가 나서. 왜냐면 나 다 지웠었거든요. 예. 무슨 수화야? 이건 수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다 국어사전에 있는 것도 있고 국어사전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만들어낸 용어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용어들을 우리가 수화로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전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농아인들한테 물어서 해결되지 않아요. 어떤 수화통역사 선생님들한테 물어서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맞닥뜨린 그 업무나 그 통역의 분야와 관련된 전문 영역을 내가 이거를 통역을 해내야 되면 결국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그 전문 분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수화통역사가 싹 다 알아야 됩니까? 만물 박사가 되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올해 1개 했어. 2년 차에 2개 했어. 3년 차에 또 1개 했어. 4년 차에 1개 했어. 5년 차에 1개 했어. 6년 차에 1개 했어. 7년 차에 1개 했어. 뭐가 쌓이는 거죠? 전문 영역이 하나씩 쌓이는 거죠. 20년이 되면 20개 이상의 어떤 전문 영역. 근데 사실은 전문 영역을 되게 많이 통역을 가시잖아요. 전문 영역이 내 완전히 다음에 그 통역 나오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오면 또 느낀 바가 있잖아요. 아, 이 단어가 되게 많이 등장했는데 이걸 해결 못했어. 준비한 거죠. 한 번씩.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이 제가 방송국 있었던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게 이게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가리키기도 애매하고 나만 아는 거죠. 나만. 네. 그건 그 상황에 필요했었던 그 전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노트가 되어주시고 자료가 되어주시고 그게 내가 나의 실력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좋다면 그게 이제 아까처럼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자료로 활용이 되면 훨씬 더 좋겠죠. 하여튼 어떤 그런 전문 분야에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들이 계속해서 쌓이셨으면 좋겠는데 그 전문 용어들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전문 용어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전문 용어들이 있다면 습득을 하시고요. 없으면 이걸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원래 그런 부분에 문외한이에요. 그런 부분 누가 잘합니까? 근데 수화통역사는 그런 거 상관없거든요. 그냥 가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럴 상황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화통역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능력이 안 되면 가지 마라라는 이야기 하는데 그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선택의 여지가 왜냐하면 농아인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그냥 욕심인데요. 욕심이기도 하고 더 뛰어난 통역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도 못하지만 외국어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영어 요즘에 제가 농아인 형님한테 이제 뭐 대화하다가 농아인 형이 그러더라고. 나 다른 나라 수화 5개, 5개국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더라고. 우리 뭐 미국 수화도 배우고 국제 수화도 배우고 뭐 일본 수화도 배우고 중국 수화도 배우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이라면 과한 부탁을 드릴 텐데요. 외국어를 같이 공부해 주세요. 외국 수화를 공부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일인데 미국 수화를 배우실 거라면 영어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호주 수화, 영국 수화 그러면 영어 하면은 다 해결이 되긴 하겠죠. 하여튼 영어를 하셨으면 좋겠고 중국 수화를 배울 거라면 중국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본 수화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다면 일본어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알아
라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일본 수화도 같이 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내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아. 그렇다면 중국 수화도 해주시면 너무 제가 부러울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영어를 좀 하는데요. 그러면 국제 수화와 미국 수화, 영국 수화나 호주 수화를 달라요. 수화들은 이렇게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국어 영역을 넘어간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로 농아인들과 함께 세계로 농아 세계연맹, WFD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에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발전하셔서 우리 기존의 수화 통역사들보다 더 한 단계 업데이트되고 더 한 단계 넘어가서 계속해서 발돋움하는 우리 수화 통역사 선생님들 또 우리 수화를 배우는 수험생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후배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수화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부탁드리는 이야기는 자기 개발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 저는 수화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수화를 공부하라고 해요. 근데 수화 통역사들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화 통역사들을 만나면 너 영어 공부해. 하루에 30분이라도. 나는 못하지만 너라도 해. 그럼 너는 나보다 훨씬 뛰어나질 거야. 너 중국어라도 공부해. 아니면 너 뭐 경제학이라도 따로 공부해. 아니면 너 경영이라도 공부해. 어떤 전문 분야의 영역들을 자기 개발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젊으신 분들, 저도 젊은데요. 젊은 분들이라면 자기 개발을 계속해서 좀 더 하셔서 수화 통역사를 더 넘는 어떤 또 전문 분야를 하나 더 영역을 확보하셔서 그 영역들이 하나씩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을 따라올 수 있는 수화 통역사가 얻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공부하십시오. 그냥 놀지 마시고 그냥 수화 자격증 땄으니까 끝! 뭐 잠깐 쉬시는 건 괜찮은데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잠깐 쉬시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뭐 여행을 가시던가 뭐 그런 거는 막지 않겠지만 미래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또 농아인 세계와 내가 이곳에서 대한민국과 농아인들을 위한 어떤 수화 통역사가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배워서 남주냐라고 물어보죠. 네, 배워서 남주는 학문이 영역이 있다는 거. 우리 수화 통역사들은 배워서 남주게 됩니다. 네, 배워서 나도 먹는데 배워서 남도 주게 됩니다. 왜냐면 배워서 내가 나만 똑똑해져서 막 저 지식이 막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나도 지식이 커졌는데 이걸 내가 수화 통역을 하게 되면 이 지식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컴퓨터에 대해서 몰랐던 농아인이 컴퓨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통과하면서 법률에 대해서 몰랐던 농아인이 나를 통해서 법률에 대해서 빠삭하게 되고 디자인이나 경영, 경제 혹은 요리 혹은 외국어에 대해서 몰랐던 농아인이 내가 그 능력이 있다면 나를 통과하게 되면 그 농아인들이 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이 있어지지 않을까. 자,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또 혹 내가 전문 분야가 있다면 그 부분에 수화를 얹어서 잘 활용하시고 수화 통역사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농아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이런 것들을 좀 꿈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화 통역사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간간히 때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